627 규제 후 전세난, 임대차 재계약 53%가 갱신권 사용.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시행 이후 약 2달간 서울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중 53%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써가지고 했다는 걸로 나오네요. 이는 전세 매물의 부족과 전세값 상승이 겹치면서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역대급 입주 물량 감소로 가을철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부선 믿고 샀는데 어쩌나 이 동네 집주인들 한숨만. 20년 넘게 추진되어 온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시공사를 찾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서부선 민간 사업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빠진 이후 대체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등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과 중대재해 발생 시에 면허 취소까지 우려되는 중대재해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서부선 개통 호재를 기대했던 은평구, 관악구 주변 지역은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약 누가 당첨되는 거야? 청약 통장 1년 새 50만 명 감소. 이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제 가점제 위주로 운영되는 일반 공급은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조건에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서울 아파트 청약에 가점제로 당첨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하한선이 평균 63점으로 3인 가구 만점인 64점과 거의 1점 차이밖에 안 났으니까요. 이런 부작용으로 부양가족을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이 만연해지자 정부는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혜택이 집중되는 특별공급제도 개편도 일반 청약자들의 통장 해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강남 분양되어 잠실르엘의 현금부자 눈길. 송파구 신천동에 있죠. 잠실르엘이 이제 며칠 뒤에 돌입합니다. 미성 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최고 35층까지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1865가구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지하철 잠실역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면서 도보거리에 학교와 학원들도 많이 있어서요. 좋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2.43%래요. 사실상 후분양 단지라고 보셔도 되고 내년 1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많아서 일반 물량은 216가구에 불과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평당 평균 분양가는 6,104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인근 단지 시세를 고려할 때 당첨 시 최소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627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전용 7사 기준 최소 12억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자금 마련 시간도 굉장히 촉박한 상황인 거죠. 청약 일정은 내일 모레는 아니고 29일, 이달 29일, 8월 2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3,178가구 최대 규모 단지로 탈바꿈. 그 백사마을이라고 노원구에 있는 동네거든요. 1960년대 그 철거 이주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곳인데요.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지금 거의 한 16년간 여러 난관을 겪어왔다고 하네요. 현재 주민 이주가 거의 98% 이상 완료되었고요. 철거 공정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악몽 2년 만에 벗어났다. 피해금 전액 회수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기적.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결성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출범 2년 만에 피해 금액을 사실상 전액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직접 조합을 결성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금액을 대부분 되찾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조합은 피해 주택의 소유권을 임대인으로부터 이전받아서 기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을 하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사회적 기금과 지역 신협의 저리 융자 지원 덕분에 당초 10년 정도로 예상됐던 복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난 5월 기준 21명 조합원에게 전세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서 93.57%의 회수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회수되지 못한 나머지 이제 6점 몇 %는 깡통 전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금액이었다고 하네요. 대출 규제의 실거주 의무 강화까지 외지인 서울부동산 원정 투자 뚝.
서울 외 지역 거주자들의 서울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을 매수한 외지인 수가 4,425명으로 전월 대비 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기간 서울 집합 건물을 매수한 외국인 수는 5% 증가해서 4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빚 못 갚아 임의 경매, 서울 영끌족 아파트 경매 20% 늘어. 임의 경매는 이제 금융회사가 부동산 담보로 빌려준 돈의 그 원리금 상환이 3개월 넘어가게 되면 법적 절차 없이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 상반기 서울에서 임의경매 신청된 부동산이 1,8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고 하네요. 특히 서울 강남 3구의 임의경매 신청 부동산은 33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4%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2020년부터 21년 집값 상승기에 영끌족들의 대출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어서 경매 시장으로 더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 투자의 빌라 매매 쑥, 전세 사기 우려의 임대차 뚝. 매매 증가의 주요 원인은 모아타운 등 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제 용산구가 전분기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요. 동작구, 강남구, 광진구, 성동구 등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매매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우려로 인해서 빌라 임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이제 심화해서 전세와 월세 거래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소세 속에서도 월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57.7%를 차지하면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고 합니다.